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얘기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 제가 여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적고 지금 악어와 악어새로 읽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네. 예, 이건 악어와 악어새예요. 이게 70년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 네, 그런 얘기 했었지.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핵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NPT라고 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거를 1968년도에 미국이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 아는 나라의 친구 나라 등등까지 전부 다 설득해서, 야, 여기 사인해. 여기 사인하라고 한 게 NPT 조약인데, 이스라엘 NPT에 사인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야, 이거 안 했어. 그래서 1960년대부터 미국 말고 소련 말고 나머지 국가들이 핵 더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싫어해서 전부 이걸 다 추진했는데, 이것도 좀 스토리가 바뀌어. 처음에 케네디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초창기에 이스라엘 전폭 지원 안 했는데 전폭적으로 원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직접 제공해 주기로 시작한 대통령이 케네디다. 근데 케네디가 이렇게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 출신 참모들이 케네디 근처에 많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 중동 그 지역 근처에서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스라엘이 저희는 미국도 안 도와주고 정말 저희는 걱정이 많아서 핵을 가져야 되겠어요 라는 것 때문에, 좋아, 핵 갖지 마, 그럼 내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된 맥락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미국은 바보겠어? 핵을 안 갖는지 진짜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케네디가 각종 무기들 지원해주고 뭐 하면서 뭘 했냐면, 디모나 핵 연구 시설이라는 게 있어. 저기 이스라엘에. 네. 이 디모나 핵 연구 시설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1년에 2번씩 핵 사찰을 하겠다. 핵 사찰.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돈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무기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핵까지 개발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요청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핵을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소련에서 넘어오는 또 동독에서 넘어오는 미사일 공학자들, 핵 그 개발자들, 고급 인재들 많죠. 고급 인재들이 일로 다 흘러 들어갔으니, 그리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나랑 예전에 동독에서 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그렇죠.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보다 학점이 좋았지. 이런 사람 몇 명 흘러간 거야. 그러니 이거 큰일 났네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디모나 핵 연구시설을 1년에 2번 이 사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싫다고 한 거야. 미국한테요? 미국한테. 아니,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월권이 아니냐. 우리는 안 한다고 해준 거야. 그랬더니만 미국이 그럼 원조 안 줘,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랬더니만 알았어요 오세요 한 거야. 그래서 받은 게 2명을 받았어. 2명이서 뭘 할 수 있죠? 그게 또 황당하지. 2명이서 첫 사찰이 4일째로 했는데, 네, 4일. 일단 예루살렘이나 델아비브 이런 데 도착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디모나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하루 보내고. 하루에서 하루 만나죠. 그래 보내죠. 근데 이 2명을 동시에 거기 가지도 못하고 한 명만 디모나로 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 정부청사 근처에서 브리핑으로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만든 거야. 야, 사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딱 4일인데 실제 핵 사찰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루도 안 되나, 반나절 정도.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말이. 자, 그래서 검사관을 실제 그런 수준을 받았는데, 그 당시 검사관들이 했던 이게 언제냐면 61년 5월 달입니다. 61년 5월 달에 2명이 갔는데, 최종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디모나까지 갔는데, 저기 좀 열어봐 주세요. 저건 못 엽니다. 저건 저기 좀 한번 가보죠. 저건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뭘 보고 온 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런 소리만 했다는 거야. 그나마 케네디 때는 1년에 2번 갔어. 근데 케네디 이후 존슨 대통령 때는 1년에 1번. 그냥 유명무실하네요. 유명무실해. 실제 그래서 존슨 대통령 때 이 감사관으로 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이렇게 평가했다는 내부 자료도 있대. 뭐냐면 이미 개발이 끝난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봤네. 굉장히 정확하게 봤네. 정확한 거지. 네. 그다음 냄새 딱 나거든. 이게 우라늄 냄새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존슨 대통령 때 간신히 1년에 한 번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한 소리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개발이 끝냈는데 여기 이슈 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선 관심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뒤부터 미국이 핵 확산과 관련돼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는 국가는 북한, 이란, 또 이라크도 이제 뭐 중장거리를 그때 개발한 적이 있었거든. 이런 국가들만 굉장히 족치는 거야. 그렇죠. 뭐 경제 제재하고 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반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그렇지. 확인하고. 그러니 아니 똑같이 NPT 이후부터 핵을 더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만 사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때 또 국제 경찰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원조를 더 해주고, 그렇죠. 무기 더 주고, 그 무기를 적성국에 판매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핵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없애는 거하고는 난이도가 달라요. 그럼.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저도 이것까진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말고 생물학적 무기 금지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사인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생물학적인 무기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야.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집속탄 있잖아요. 있었지. 모탄에서 자자작 터지는 거. 그게 이제 6.25 때 이제 중공군한테 인해 전술 당해봐가지고 그 집속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사인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속탄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한화 계열사인데 네덜란드 국부펀드가 한화 계열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어. 그런데 집속탄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한화가 이 집속탄 개발하는 그 사업부를 매각했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는 대응을 한다고. 근데 이건 뭐 이스라엘은 이런 수준이니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야.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떤 실강이들이 미 대통령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는지를 내가 논문 몇 개 살펴본 것들이 있어. 네네. 좀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그냥 무조건 미국이 등 떠밀러서 이스라엘 오케이 바이패스, 이스라엘 바이패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투쟁을 통해서 얘네가 얻어낸 거야. 그렇죠. 보면 일단 1970년대 초에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가 뭐라고 했냐면 핵사찰 이거 자꾸 협조 안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 방위 세계 큰 틀, 전 세계 큰 틀에 협조를 안 하니까 원조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폭언을 하고 이스라엘 그 관료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 이게 그 당시 키신저와 포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 내에 여론 조장하고 간첩 그렇죠. 심고 뭐 이런 거 했다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게 이미 너무 뿌리 깊게 박힌 거야. 특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굴 지원했냐면 언론사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칼럼 논조를 친화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로비야. 교회를 지원했지. 교회. 그렇죠. 이 신앙은
그렇죠. 맹목적이잖아요. 맹목적인 거야. 뭐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이죠. 종교라는 거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탄탄하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선봉을 쓰게 했고 그렇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특히 미국은 교회 중심의 커뮤니티가 세잖아. 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예요. 맞아.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줄 알고 우리 한인 교포 그 교회사 이거 했다가 아무도 조회를 안 해가지고 내가 접었는데 그만큼 교회의 여론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동네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키신저와 포드가 이스라엘에게 핵을 끝까지 양보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핵보유 국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야, 당시 미국 상원 의원 76명이 서명해서 그걸 막았어. 이야. 막고 이스라엘의 경제적 군사적 필요에 의거한 지원을 더해줘야 된다. 그게 뭐 미국 뭐 의회에서나 상원의원이고 하원의원이지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장로님이에요. 맞아. 네, 그냥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78년도에는 카터 대통령이 네, 지미 카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또 사이가 안 좋잖아. 그들 간의 평화협정 조약 맺는 기틀을 만드는 그 협정을 이 테이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인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야, 너 제발 이렇게 뻗대지 좀 말고 너도 양보를 해. 이집트랑 양보를 해서 잘 지내라고 하면서 카터가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인 백인에게 화까지 내면서 제발 좀 양보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 했던 약속도 좀 이행을 해라. 지켜라. 너 지금 뭐 핵사찰도 안 받고 이거 뭐냐 하고 미국에 그럼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만 야, 이걸 또 교회를 등에 업고 또 해결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행정부의 관리들도 그 당시는 바라크 총리하고 네타냐후가 이때부터 네. 이제 활동을 좀 시작했는데 이 도 총리가 오슬로에서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미 의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미 상원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아니 미국하고 이렇게 그 약속을 해놓고서 이렇게 대놓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 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977년에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침공했거든. 네. 이때 침공했을 때 썼던 장비가 미제 장갑차야. 어. 그래서 미국이 이거 수출할 때 무기수출 통제법으로 의거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수출한 물건은 방어에만 써야 되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자기 방어에서 쓰기 위한 걸로 수출됐던 무기를 가지고 지금 레바논을 침공했잖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협정을 위반한 건데 그렇죠.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냥 미 정부가 그걸 믿어줬어.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에다가 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거야. 사실상 없는 거야. 그리고 카터 행정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요르단 쪽하고 레바논 쪽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거야.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렇죠. 수송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이걸 또 어겼어. 그냥 계속 무시하고. 거기 이제 정착민들이 살고 군인들이 그 정착민 지켜야 되잖아. 계속 물자를 보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골란 공원이라고 있어. 골란 공원. 이 골란 공원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우리로 따지면 북한간 상류 이런 거로 보면 돼. 그렇죠. 상수원이 근처에 있는 지역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상수원 지역에서 이상한 약 뿌려버리면 그렇죠.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지. 그리고 상수원 지역에서 여기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야겠어 해서 갑자기 물 뚝 쌓아서 물 저장을 시작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사실상 합병을 레이건 때 했는데 이때 레이건 행정부가 그러면 너희랑 맺었던 수많은 MOU들 우리 다 효력 정지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합병을 번복하지 않았는데 번복하지 않으면서 대신 다른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레이건에게 회유를 했어. 근데 그 레이건에게 회유하는 도중인 1982년도에 레바논을 직접 침공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받았던 폭탄으로 폭격을 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고 네.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91년도 네. 부시 대통령 때는 아빠 부시. 또 분명 가자지구와 이런데 정착촌에 유대인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 가자지구 내에 유대인 정착촌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서 이거 뭐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보인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차관 형태의 10억 달러를 보내줬어.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진짜 미국의 조치들을 네타냐후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타냐후는 바이든이 야 그거 하지마 했는데도 계속했고 이란 침공 그리고 트럼프도 야 그만해 했는데도 계속했는데 이게 네타냐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총리들이 이런 결의 의사결정을 계속해왔고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은 분명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독특하게 미 의회 특히 상원 의원 쪽에서 일부 지역의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 각하 그거 이스라엘 절대 태클 두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라는 의견들을 계속 줘서 중간중간 계속 좌초된 거야. 대통령의 명령이 이제 실제로 워킹하지 않도록 그렇지. 예, 계속해서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슈 말고 다른 의회 지원을 받아야지만 통과되는 법안이나 예산들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은 놔둬. 이게 앞서서 우리 1편부터 지금까지 쭉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했던 수많은 로비 그리고 간첩 활동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론몰이 이런 게 있고 그게 미국 국민 전반의 의견은 아닌데 미국 국민들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는 거에 더 반대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돼. 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일반 국민의 지지를 먼저 받아야 될까? 당원의 지지를 먼저 받아야 될까? 당원의 지지를 당원의 받아야- 지지를 예, 먼저 받아야지. 경선에서 또 이겨야 되고. 그럼 예. 특히 양당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누가 되든 저쪽 안 찍어. 네, 그렇죠. 쟤는 무조건 안 찍는데 나 얘 싫었는데 그래도 얘를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당원을 잡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게 미국의 정치사고 그거를 우리나라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을 꽉 잡고 있는 그 또 당원들이 또 교회 기반 또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로 발전이 될지 다음 시간에